5월 닭띠 여러분은 저번 달 조금 혼란스럽고 복잡한 한 달을 보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이 좀 풀리는 것 같다가도 뭔가에 막혀서 자꾸 풀리지 않으니 답답함이 가득하고 하루하루가 힘이 드셨을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는 5월 닭띠 재물운 운세 내용을 꼭 꼼꼼하게 메모를 해두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실생활하시면서 하나둘씩 적용을 해보신다면 로또 1등 당첨이라는 횡재수도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로또 복권 당첨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해주는 5월 닭띠분들에게 재물운을 터뜨려주는 숫자와 요일, 그리고 이번 달 귀인이 다가오는 방향과 색깔까지 알려드리는 영상의 내용을 무조건 2번 이상 돌려보시고 중요한 내용들은 꼭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상 시청 전 잠시 영상을 멈춰두시고 댓글창에 5월 한 달 가장 소망하시는 것 딱 한 가지만 댓글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적어주신 소망을 꼭 성취하실 수 있도록 좋은 기운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5월 닭띠분들에게 재물운을 터뜨려줄 운세 내용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운세 흐름 요약. 5월 닭띠에게 다가오는 재물의 흐름은 마치 잠들어 있던 샘이 서서히 물줄기를 터뜨리듯 조용하지만 분명한 기운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달 닭띠분들은 예상 밖의 행운이 고요한 물결처럼 다가올 수 있으니 무심코 넘긴 말 한마디, 오래된 지인의 연락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순에는 마치 태풍 전의 고요함처럼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가족을 위한 긴급한 소비로 인해 지갑이 얇아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손해가 아닌 향후 더 큰 재물의 문을 열기 위한 전조로 해석됩니다. 재물이 들어오기 전 그릇을 정리하고 비우는 단계인 셈입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중반 이후부터는 귀인의 도움이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영상 후반에 말씀드리는 방향에서 나타나는 이 귀인은 단순한 지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단순한 금전적 이익보다도 새로운 돈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 금전운이 활성화되는 흐름이 강하므로 식사 자리나 모임에 적극 참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거에 잠시 손을 뗐던 일이나 사업에서 재기할 기회가 보이며 그 속에 숨겨진 이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5월은 욕심보다는 순리에 따르며 유연하게 흐름을 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재정을 운용하거나 과도한 투자는 오히려 복을 막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은 돈의 흐름이라도 흐르기 시작하면 놓치지 말고 조금씩 키워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닭띠 여러분에게 5월 어떤 돈복과 재물운이 기다리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에 풀어드리는 돈복과 재물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숫자와 요일, 그리고 색깔과 방향까지 알려드리니 영상 마지막까지 꼭 집중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달 운세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어주는 부동산 운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달 부동산 운세. 5월 닭띠에게 찾아오는 부동산의 기운은 오랜 침묵을 깨고 서서히 빛을 발하는 듯한 흐름을 보입니다. 특히 57년생과 93년생에게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서운과 서류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그동안 막혀있던 거래나 진행되지 않던 계약에 희망의 불씨가 붙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매매되지 않아 마음속 짐처럼 남아있던 부동산은 이번 달 뜻밖의 인연을 통해 매수자와 연결되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리듯 정체되어 있던 자산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랫동안 임대되지 않아 공실로 남아있던 부동산은 이번 달에도 임대운이 박한 흐름을 유지합니다. 기운의 순환이 아직 그 공간을 따뜻하게 감싸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를 서두르기보다는 소소한 인테리어나 기운의 흐름을 바꾸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리한 임대보다는 공간 정비와 방향, 재배치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섣불리 방향을 정해 움직이기보다는 영상 후반에 말씀드릴 길과 방향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사와 같은 큰 움직임은 날짜와 방위의 기운을 동반해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번 달에는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 시기의 흐름은 확장의 기운보다는 정비와 정체된 에너지를 풀어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익을 기대하며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상태를 다시 점검하며 관리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5월의 부동산 운세는 정체를 걷어내고 다시 흐르게 하는 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닭띠 여러분들의 투자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투자 운세는 주식 외에도 코인 등과 같은 우리들의 전체적인 투자의 흐름을 관통하는 운세인 만큼 무조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달 주식 투자 운세. 5월 닭띠에게 흐르는 투자 기운은 한마디로 관망과 내면의 정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시기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하늘의 기운과 지지의 흐름이 서로 엇갈려 안정된 수익보다는 불확실성과 조급함이 우위를 점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5년생과 81년생 분들은 특히 주식 투자에 있어 보유 중인 종목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거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가격이 불안정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구조적 조정일 가능성이 있으니 조급한 손절이나 감정적인 추가 매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다면 이번 달만큼은 관찰자의 자세를 유지해야 할 때입니다. 신규 매수를 계획 중인 닭띠 분들에겐 경고의 메시지가 울리고 있습니다. 종목 자체가 나쁘지 않더라도 지금의 시기는 타이밍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 수익을 노리는 시도는 오히려 재물의 흐름을 막는 장애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반면 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는 조금 다른 흐름이 감지됩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 일부에서 호재성, 뉴스나 새로운 소식 등 반가운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93년생과 69년생 분들은 이전에 매수해 두었던 코인에서 단기적 상승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으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규 진입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코인의 상승 흐름은 불안정한 기초 위에 세워진 화려한 불꽃놀이와도 같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것을 지혜롭게 다듬고 정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새로운 종목에 눈이 가더라도 그 욕심은 잠시 접어두고 기존 자산을 어떻게 정비할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지금은 그 흐름을 억지로 주기보다는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복을 크게 불러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바람이 불어올까요? 지금부터 이어질 사업운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달 사업 운세. 5월 닭띠에게 들이우는 사업운의 흐름은 일견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파동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특히 작은 가게를 꾸려나가고 계신 69년생과 57년생 분들에게는 이번 달이 다소 버거운 시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매출운이 정체되거나 예상 외의 소비 감소로 인해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무리한 홍보보다는 낭비되는 요소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이나 신뢰 문제로 인한 손실을 겪을 수 있는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기운은 평소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동료나 가족 또는 오랜 친구의 언행 속에서 불쑥고개를 들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은 믿음을 주거나 금전적인 부분을 맡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소한 갈등이라도 재정적인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정과 재정의 분리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이번 달을 무사히 넘기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반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의 중반부터 말까지는 창업을 위한 기운이 상승하며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기회가 현실적인 계획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생깁니다. 특히 93년생과 45년생 분들은 이번 달에 창업 결정을 내린다면 향후 수년간 안정적인 성장의 기운을 받을 수 있으며 작은 시작이 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동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는 강력히 금지의 기운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의 흐름 속에서 동업은 마치 서로 다른 흐름의 강물이 부딪히며 급류를 만드는 형상처럼 갈등과 방향성의 충돌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는 사이라 해도 금전과 운영이 얽힌 동업은 이번 달만큼은 절대 피해야 할 선택입니다. 단독으로 모든 것을 기획하고 운영해가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5월 닭띠 여러분의 운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달 재물운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이 되어줄 숫자와 요일, 그리고 색깔과 방향을 알려드리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꼭 메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달 돈복 터지는 숫자와 피해야 할 숫자. 5월 닭띠에게 재물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핵심 숫자는 바로 1과 8입니다.
이 두 숫자는 서로 다른 성격의 기운을 지니고 있지만 그 조화가 이루어질 때 금전운이 활성화되고 예상 밖의 횡재수가 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이 숫자들은 이번 달 닭띠가 로또 복권이나 작은 행운의 기회를 만날 때 중요한 열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숫자 1은 새로운 시작과 주도권의 상징입니다. 81년생과 93년생 닭띠에게는 이 숫자가 특히 강하게 작용하여 작은 기회라도 먼저 손을 내밀고 도전하는 자세에서 금전운이 열릴 수 있습니다. 로또 번호 선택 시 1이 포함되어 있으면 예기치 않은 기쁨이 찾아올 수 있는 흐름이 있으며 중요한 문서 번호나 송금 시에도 이 숫자를 활용하면 흐름이 한층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숫자 8은 동양에서 예로부터 부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힘이 강하며 57년생과 69년생 닭띠에게는 기존에 막혀있던 돈의 흐름이 8의 기운으로 인해 갑작스레 열리는 조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숫자 8이 포함된 날짜에 로또 복권을 구입하거나 은행 업무를 본다면 금전운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닭띠가 반드시 피해야 할 숫자는 5입니다. 숫자 5는 이달 들어 닭띠에게 갈등과 불안정, 중심을 잃는 기운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45년생과 69년생 닭띠는 특히 이 숫자가 반복되는 전화번호, 계약서 또는 중요한 숫자, 조합에서 예상치 못한 실수나 손실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로또 복권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숫자 1과 8을 기본으로 하여 유사 기운을 가진 숫자들을 추가로 조합해보는 것도 좋은 흐름을 타는 방법입니다. 이번 달 닭띠 분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당첨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으며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무심코 구입한 로또 한 장이 잊을 수 없는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숫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는 선택의 흐름 속에 숨어있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1과 8은 문을 여는 열쇠이며 5는 조심해야 할 경고등입니다. 이 숫자들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배치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갈라지고 복이 스며드는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의 기운을 언제 어떤 요일에 활용하면 극대화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재물운이 들어와 있는 요일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숫자들을 함께 활용하시면 닭띠 여러분의 재물운을 더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 달에 돈복을 터뜨리는 요일과 피해야 할 요일은 어떤 날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달 돈복 터지는 요일과 피해야 할 요일. 5월 닭띠에게 재물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불러들이는 요일은 월요일과 금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새로운 한 주의 시작과 함께 기운의 흐름이 상승하는 날로 특히 57년생과 81년생 닭띠에게는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날 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 관련한 일을 진행하면 의외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은 보통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기운이 있지만 이번 달만큼은 닭띠에게 축적과 안정의 흐름을 가져오는 날입니다. 45년생과 69년생에게는 특히 금요일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소액이지만 확실한 수입이 반복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출보다 수입이 앞서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면 금요일을 활용한 작은 거래나 일정 조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날은 재물 흐름이 천천히 쌓이며 안정감을 주는 요일이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정산과 정리 그리고 결산의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요일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흐름이 단절되기 쉬운 날로 특히 93년생과 81년생 닭띠분들은 갑작스러운 변수에 의해 금전 계획이 틀어질 수 있는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나 계약,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수요일은 피하고 가능한 한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수요일에 무심코 이체하거나 무리하게 거래를 추진하면 본의 아니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흐름이 강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요일은 단순한 하루의 이름이 아닌 그 속에 숨겨진 하늘의 흐름과 땅의 기운이 교차하는 운의 교차점입니다. 특히 닭띠는 이번 달 요일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띠이기 때문에 일정이나 약속을 정할 때 요일의 기운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일의 기운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색은 무엇일까요? 색은 곧 파동이며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기운의 파장입니다. 자, 이제 요일을 알았으니 이어지는 색의 기운을 통해 그 흐름을 더 확실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달 돈복 터지는 색깔과 피해야 할 색깔. 5월 닭띠에게 재물운을 불러오는 색은 연두색과 은색입니다. 연두색은 봄의 생명력과 순환의 기운을 상징하며 새롭게 움트는 기회를 상징합니다. 특히 69년생과 93년생 닭띠에게 이 연두색은 재물의 순환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실내 장식이나 복장의 포인트 컬러로 연두색을 활용하면 생각지도 못한 금전적인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은색은 동양의 오행 중 금의 기운을 응축한 색으로 조용한 가운데 강한 운을 품고 있습니다.
45년생과 81년생 닭띠분들에게는 은색이 정적인 곳에 재물운을 고요하게 끌어오는 기운으로 작용하며 특히 중요한 문서나 계약 관련 일정이 있다면 은색 아이템을 지참하거나 서명시 사용할 필기구나 책상 매트 등의 은색 포인트를 활용하면 더욱 길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색은 눈에 보이는 파장이지만 그 파장은 사람의 마음과 주변의 기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달에는 이 두 색을 적절히 활용하여 일상 속에서도 행운의 흐름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연두색 머플러, 은색 지갑 혹은 차량 내부 장식에 해당 색상을 살짝 더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색은 검붉은색입니다. 검붉은색은 지나치게 강한 기운을 품고 있어 닭띠에게는 불균형과 충동적인 지출, 감정의 폭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57년생과 93년생은 이 색이 주변에 있을 경우 감정의 불균형이나 지출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일정이나 약속이 있는 날 혹은 금전 관련 의사결정을 해야 할 날에는 이 색을 멀리하고 앞서 언급한 연두색이나 은색 계열로 중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색깔은 운의 파장을 일상에 스며들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의식하지 못했던 공간이나 생활용품 속 색의 변화만으로도 나의 운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복을 부르고 마음의 안정과 금전운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색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끌어들이기 위해선 어느 방향을 활용해야 할까요? 이제 이 기운을 어디로 향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방향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돈복 터지는 방향과 피해야 할 방향. 5월 닭띠에게 금전의 흐름을 열어주는 방향은 남동쪽입니다. 이 방향은 봄의 생기와 함께 하늘의 기운이 땅속 깊이 스며드는 장소로 재물의 씨앗을 심기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45년생과 81년생 닭띠에게는 이 방향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여 문서운과 투자운이 모두 살아나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남동쪽 방향은 단순히 물건을 놓는 위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달에는 이 방향의 재물과 관련된 상징적인 소품인 금속, 재질의 저금통이나 행운의 상징인 복주머니 등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통장이나 계약 서류 혹은 매출 장부를 이 방향에 두는 것도 재물운을 흐르게 하는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향으로 자주 바라보며 명상을 하거나 하루의 계획을 세우는 것 또한 금전 감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69년생과 93년생 닭띠는 남동쪽 방향을 향한 대화나 소통이 특히 복을 부르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전화통화나 약속을 이 방향을 마주한 공간에서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호의적인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남동쪽 창문이나 문이 있는 공간을 활용해 환기를 자주 해주면 막힌 기운이 순환되며 금전운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방향은 북동쪽입니다. 북동쪽은 이번 달 닭띠에게 불균형과 갈등의 기운이 몰려오는 방향으로 이 방향에 물건이 어지럽게 놓여 있거나 쓰지 않는 오래된 가전제품, 정리되지 않은 서류 등이 쌓여 있다면 재물의 기운이 막혀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57년생과 81년생 닭띠분들은 이 방향에 쌓인 물건 때문에 갑작스런 지출이나 예기치 못한 손실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정리정돈을 우선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는 93년생 닭띠분이 북동쪽에 오래된 짐을 쌓아두고 장기간 금전적으로 침체되었으나 그 짐을 치운 뒤 뜻밖의 사업 제안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기운의 흐름이 단순한 심리적 효과를 넘어서 실제 현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방향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에너지의 통로이며 재물은 이러한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단순한 물리적 배치가 아닌 방향 속에 흐르는 기운을 제대로 읽고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이번 달 닭띠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남동쪽이라는 복의 방향을 마음에 새기고 불운이 깃든 북동쪽의 기운을 정리함으로써 닭띠 여러분은 이번 달을 보다 풍요롭고 지혜롭게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달의 닭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5월달 꼭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내용을 아직 댓글에 적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모두 하시면 추후 새롭게 영상이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5월 닭띠 여러분이 댓글로 적어주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